다음은 이제 답답한 얘기 또 해야 되나요? 후쿠시마 오염수가 배출이 될 건데 이제 네. 올해부터 한다 그랬으니까 제가 보기엔 한두 달 안에 할 거예요. 눈 녹으면 바로 할 건데 4월쯤부터 방류한다 하더라고요. 감시 대상 물질을 대폭 줄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검사를 하는 데 있어서 검사하는 그 방사선 물질의 항목을 줄여버리고 나머지는 그냥 흘러내린다는 거죠. 근데 줄여버린 항목이 너무 위험한 항목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64종에서 31종으로 대폭 줄이는 방안을 지난해 12월 22일에 열린 한일 국장급 회의에서 한국 정부에 알려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뭐 스트론튬, 텔루륨, 루비듐 이런 37종은 무더기로 빼버린 이거 상태죠. 끝말잇기 하면 무조건 한 방에 보내는 스트론튬. 좀 알아둬야겠네요. 헐. 근데 이런 게 무시무시한 물질. 스트론튬은 핵 폭발 시에 낙진 등에서 나오는 강한 방사성 핵종으로 많이 알려져 있다. 왜냐면 이게 인공으로 만들어져야 돼. 그러니까 자연계에서는 안 생겨나는 거예요. 핵 폭발이 있어야 합성이 되는 일종의 방사능이거든요. 이걸 제어하겠다고?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자연계에 귀하기도 하지만 여기에 피폭됐을 때 어떠한 피해를 끼치는지를 몰라요. 어찌 보면 이걸 많이 맞으면 헐크가 될 수도 있을지 아니면 암에 걸려서 죽을지 좀비가 될지. 모른단 말이에요. 좀비가 될지. 요즘 무서워요. 그래서 이런 종류의 이게 말하자면 피해를 특징할 수 없는 이런 종류들을 사실상 빼버린 겁니다. 그리고 일상적으로 나온 삼중수소나 뭐 우라늄 뭐 이와 관련된 거 있는 것들은 라돈, 네온 뭐 이런 것들은 평상시 자연계에 존재하는 것들이거든요. 농도가 높을지 안 높을지 또 높은 농도가 얼마까지 해로운지도 정확한 기준이 없어요. 근데 일상적인 방사능 같은 거는 50베크렐 정도를 본단 말이에요. 근데 얘네들은 그거를 100베크렐로 늘려 잡은 데다가 우리는 10베크렐 미만이거든요. 특히 아까 얘기했던 스트론튬, 텔루륨, 루비듐 뭐 등등의 이런 희귀 방사능 같은 경우에는 이게 얼마를 노출해 얼마나 몸에 해로운지에 대한 과학적 근거나 임상 근거가 없단 말이에요. 더 치명적일 수도 있는 거야,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원래는 64종을 측정을 해가지고 공개하겠다고 했는데 64종에서 31종으로 싹 줄여버리고 그 다음에 그 4개를 추가해가지고 어쨌든 31개 종만 측정해서 공개하겠다. 그래서 얘네들은 뭐냐 그러면 이게 반감기가 짧기 때문에 그냥 없애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방사능의 반감기가 짧은 거는 25년, 30년 가는 것도 있습니다만 이게 반감기가 짧은지 아닌지도 모르는 물질들이거든. 즉, 알아보기 어렵고 피해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 수 없는 물질들은 책임을 안 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라돈이나 이런 데 노출이 많이 됐다. 네온이 이런 게 많이 됐다라고 치면 우길 수 있는 거야. 그거 태양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원래 자연계에 있는 거야. 자연계에 있는 거니까. 근데 스트론튬에 감염됐다. 스트론튬에 노출됐다. 검출됐다 그러면 100% 일본 거거든.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이제 얘네들의 고유적인 특징인 꼬리표를 떼버리려고 그런다는 거지. 근데 우리나라는 왜 가만히 있어? 이거를 얘기를 했다는데? 아니, 우리나라가 저쪽에 얘기했을 때 뭐 항의한 적 있냐고. 우리나라를 공격할 수 있는 공격 무기를 갖추겠다, 미사일을 갖추다, 이렇게 일본이 고민이 참 많았겠구나. 이게 지금 대통령실의 공식 입장인 건데. 입이라고. 지금 후쿠시마의 어린애들이 전부 다 이사를 가서 나갔대요, 후쿠시마에. 아예 나갔대. 갑상선암 발생률이 60배 이상 높아져가지고 아이들이 살지를 못하고 다 이사를 나갔다는 거야. 어떻게 살아? 근데 거기에서 나온 오염수를 씻어낸 물을 지금 바다에다 풀겠다는 거잖아요. 진짜. 물론 그 전에 망할 것 같긴 합니다. 누가? 일본이. 일본이? 예, 지금 보니까 일본 해안에 엄청나게 많은 정어리떼들과 고래들이 죽어서 밀려 올라오고 있다고 하거든요. 물론 이제 제가 봐서 정어리 죽은 거는 그 아이스 아메리카노 때문에 죽은 것 같아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바다가 너무 추워져서 내가 아이스 아메리카노 됐다 그랬잖아.
정어리 같은 애들은 이게 회유성 어종이고 이 표면에 많이 있기 때문에 바닷물이 갑자기 차가워져서 죽어갖고 해변으로 밀려난 것 같아요. 근데 고래나 뭐 이런 큰 개체들이 죽어서 떠밀려 오는 거는 지금 해저 화산을 비롯한 지각 깊은 곳에서 뭔가 지금 영향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 왜 고래가 이런 쪽에서 민감하냐면 고래는 저주파로 자기네들끼리 그 통신을 주고받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저주파들이 이제 많이 생겨나게 되면 이 저주파로 인해서 고래가 쉽게 말해서 환청이 들리는 그런 느낌이 되는 거야. 그 환청 들리면 어떻게 돼? 귀신 들린다고 놀라고 도망가잖아. 네. 그래서 육지로 기어 나가는 거거든. 물 밖으로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잠수함이 쏘거나 또는 지진 같은 게 일어나게 되면 고래가 놀래가지고 그 진동이나 음이 없는 데로 나가려고 하다가 해변가로 올라가서 죽는 거예요. 못 돌아가서. 이 얘기는 지금 일본 열도 밑에서 뭔가 저주파가 생겨나고 있다는 거고, 이 저주파는 지각의 민감한 움직임, 마그마의 움직임을 상징하는 자료이기 때문에 고래가 나와 죽고 있다는 거는 이게 대지진이 일어날 전조가 분명히 있는 것 같다라는 의심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아무것도 안 하고 일본의 항의도 거의 안 하고 있고 항의는 무슨 항의야. 맘 놓고 뿌리세요라고 하고 있는 그리고 거죠. 이런 거를 정부 홈페이지에서 우리 홈페이지에 나 이거 보고 야, 대한민국 저 미쳤다고 생각했어요. 아니 이게 이거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정권이 바뀌었는데 어. 수준이 너무 지들은 나름대로 아이디어 쓴 거지. 대한민국 정부 SNS입니다 이거. 어두운 밤길 가지고 있던 떡을 호랑이에게 뺏긴 어머니는 아들에게 어둠을 몰아내고 세상을 밝게 비추는 글자를 쓰라고 합니다. 눈부시게 빛나는 그 글자는 바로 원자력. 참 든든한 에너지입니다. 자, 일단 이게 그 떡 하나 하나 주면 주면 안 안 잡아먹지 하고 한석봉이 섞인 거거든요, 지금. 이 두 가지가 합쳐서 패러디가 정말 된 거예요. 끔찍한 혼용이네요. 네, 진짜. 정말 끔찍한 혼혈인데 와. 한석봉이 쓴 글씨가 빛이 나는 거예요. 원자력이다. 근데- 빛이 아니고 빛. 빛이요. 네, 빛이 나는 건데 여러분 이게 원자력에 빛이 난다는 거를 쬐는 건 뭐가 되죠? 피폭이 되는 거예요. 방사능 피폭된 한석봉. 그러니까 방사능 피폭된 방사능이 가득 있는 먹물로 스트론튬으로 그렇죠. 붓글씨를 싸갖고 우리 같이 죽어요라고 하면서 참 든든한 에너지원 원자력을 홍보하고 있는 거죠. 와, 이걸 참 정말. 홍보라고 하고 있으니 참. 미쳐버릴 것 같고요. 도대체 이런 거 네. 누가 만드는 걸까요? 아, 어떤 근데 사람의 진짜- 아이디어로? 아 나 근데 공무원이 일하는 공무원이 바뀔 리가 없지 않나요? 공무원의 수준이 갑자기 이렇게 저질이 그러니까 돼버리는 거죠. 수준이 갑자기 떨어질 수가 있나? 아니 이게 오케이가 된다는 게 너무 신기하네. 아 그렇구나. 저기 윗대가리가 바뀌어가지고 윗대가리가 원하는 방식, 좋아하는 맞아. 방식. 원래 전에- 광고는 소비자를 위해 만드는 게 아니에요. 클라이언트. 광고주를 위해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광고주 이걸 보고 국민이 열받을 건 생각을 안 해. 아, 광고주 용산이 기뻐할 만한 광고를 만들어서 낸 거죠. 광고주의 그죠? 수준. 문재인 정부 때는 퀄리티 높은 거. 그래서 이제 공무원은 그대로 만들었겠지. 그랬더니 이걸 누가 알아먹어? 이렇게 수준 높은 걸. 딱 우리 수준에 몰라? 응? 한눈에 아니. 바로 알 수 있게. 응? 아니 그 우리 관광공사가 만들어온 그 법 내려온다 그거 세계적으로 난리 났잖아. 난리 났잖아요. 그랬던 한국이 그러네요. 그랬던 대한민국이네요. 근데 그 대한민국 정부가 지금 빛나는 방사능 피폭 원자력 이거를 지금 아이고. 자랑을 하고 있는 데가 아니 그리고 왜 저 모델 표정을 보는데 왜 자꾸 김기현하고 윤석열이 합쳐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야 얼굴에서. 비슷한 사람 어? 더하기 한 사람을 해놨네 거의. 야, 그 근데- 비싼 사람으로 데려와 이랬나? 근데 진짜? 더 황당한 건 뭔 줄 알아? 부산에서 네. 2030년 그 올림픽 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네. 종이약 2030개 적기를 한대요. 그 댓글에 다 뭐가 달린 줄 알아? 우리나라가 일본 수준으로 저질화됐다고.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아니 뭐 후쿠시마 응원하기 위해서 종이약 접자는
그것도 아니고. 네. 그러니까 부산 동구에서 지난 1일에 보도자료를 냈는데요. 엑스포 유치에 대한 염원과 응원을 담은 글을 적은 종이약 16,240개를 접어서 실사단 8명에게 각각 2,030개씩 전달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도 그렇게 종이약 보내지 말라고 저한테 제발 보내지 마세요. 전쟁 중인데 웬 종이약을 차라리 화장지를 보내, 화장지를. 이게 먹지도 못할 걸 왜 보내냐고. 어? 아니 나는 일본이 그때 뭐 종이약 접는다 이랬을 때 진짜 농담인 줄 알았거든요. 야 진짜 미쳤나 이랬는데 부산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어 세상에. 아니 심지어 아이들을 동원을 한 거예요. 아동센터에 있는 응. 아이들한테 접으라고. 애들 손으로 접어야 효과가 더 있나 보지. 아니 이게 무슨 얘기야? 나 이거 보고 저 고1 때 제가 좋아하는 가수 오빠한테 주려고 하가를 접었거든요. 1000개를. 그때 생각이 나오면서 내가 그때 미쳤었지. 그 오빠 얼마나 싫었을까. 차라리 그거를 접을 때 10,000원짜리로 접어주라고. 그러면 기뻐하지. 어? 오빠 죄송해요. 오빠 그때 나는 하가를 그 다 이름 오빠 이름 써가지고 우리 어머니 생일날 그 재수 씨가 저 종이로 접은 그 저기 꽃다발을 줬는데 어머니가 에이 뭐 이런 걸 하다가 딱 보니까 50,000원짜리로 접힌 걸 보시고 얼마나 행복해 하셨는데 그런 반전이 좀 있어야지. 그러게요. 오빠 그것도 죄송해요. 이게 막 SNS에 막 이게 부산 지자체 공무원 현실이다. 우리 동사무소 직원들은 구청장 지시로 다음 주부터 종이약 접어야 된다. 이게 올라온 거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게 이 외놈들이 지금 이 종이약을 접어가지고 뭐 아무 때나 되면 종이약을 이렇게 무차별하게 날리고 있는데 사실 이게 아베가 또 창안한 것도 아니에요. 이게 엄밀히 말하면 2015년도에 오바마가 히로시마 그 원폭 공원에 참배를 갑니다. 근데 그 참배를 가갖고 거기 이제 하동들이 오는데 그 하동한테 오바마가 종이약을 적은 걸 하나를 줘요. 그게 일종의 이제 평화 메시지였던 거야. 그러니까 아베가 그걸 보고 너무 감동을 받은 거야. 그래서 그다음부터 뭔 일만 있으면 종이약을 지진이 나도 종이약을 접고, 무슨 뭐 해외에 누구한테 보낼 때도 이게 오바마가 이제 그때 거기를 갈 때 말이 많았거든. 그 원폭 관련한 거는 사실은 일본한테는 일종의 이제 전쟁의 상흔 같은 부분이라서 거기를 가게 돼갖고 혹시나 위로의 뜻을 전달해버리면 미안한 뜻을 전달해보면 일본에 대해서 도와주는 거 그건 중국이나 한국한테 반발을 선다 그래갖고 말이 많았어요. 그래서 안 간다고 얘기해놓고 몰래 갔는데 거기에 환영 나온 하동한테 종이약을 한 마리 준 게 그게 이제 시초가 된 거야. 근데 일본의 그 서구에 대한 어떤 추앙은 적당히를 몰라. 아 진짜 상상을 초월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또 어떻게 알려졌냐면 어떤 커뮤니티에 아이 복지관 센터에서 이상한 일이 있어서요 라고 해가지고 아들내미 센터를 다니고 있는데요. 수업은 오후 4시부터인데 자꾸 일찍 오래서 부산 2030 월드 엑스포 기원 학 종이접기를 시킨대요. 말도 안 되는 걸 시키는데 이거 어디다 문의해야 야, 이씨, 이거를 학생들 불러갖고 강제동원해서 이거를 몇 개를 적게끔 한 거야, 그러면? 미친 거지. 진짜 미친 거지. 야, 그냥 돈 내고 사. 지금 종이약 접어주는데. 아니 근데 아니 세금을 왜 학 사는데 종이학 사는데 써? 아, 그렇게 내놨어? 그냥 학도 아니고. 아니, 그럼 애들한테 종이약 접은 과자값은 줘야 될 거 아니야. 최소한. 강제 노동이지 강제 노동. 이 정도 되면 노동 차치 아니야. 아니 그리고 지금 2023년 아니? 나 진짜 너무 어이가 없네. 1990년도에 제가 하가를 접었다고요. 죄송해요 오빠 진짜. 아니, 실사단한테 뜬금없이 학을 접어갖고 그것도 2,300마리면요. 이만해요. 부피도 커. 2030. 2030마리면. 왜냐면 제가 1,000마리를 한번 받아봐서 알거든요. 8명한테 준다고. 이만했어. 그 박스가. 꽤 많죠. 그래서 난 처음에 인형인 줄 알았지. 나중에 그거 갖고 있다가 한꺼번에 버리긴 했는데 고맙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이사 갈 때 약간 골칫덩이잖아요. 아, 이사 가기도 전에 3일 만에 버렸어. 둘 데가 없어가지고. 근데 이거를 갖다가
의원들한테 했다고. 진짜 아까 얘기한 대로 5만 원짜리, 아니 10달러짜리를 접어가지고 차라리 그걸로 줘. 그럼 걔들이 안 말하는 거 갖고 가지. 아무튼 아무튼 뭐. 이런 멍청한 아이디어를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기사